장무열의 검이 나무백의 목을 스치는 순간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 목뼈가 반쯤 잘려나간 나무백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아니,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찰나 나무백의 신형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잔상이었다. 장무열의 눈이 가늘어졌다. 연운보의 허실 변화까지 터득했구나. 역시 내 제자답다. 진짜 나무백은 이미 장무열의 측면으로 돌아가 있었다. 청풍령이 독사처럼 장무열의 옆구리를 노렸다. 하지만 장무열은 검도 돌리지 않은 채 왼손 장법만으로 나무백의 공격을 막아냈다. 철산장, 장가 3대 절악 중 하나로 산을 무너뜨린다는 전설의 장법이었다. 손바닥과 부채가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나무백의 몸이 수장 뒤로 밀려났다. 입 끝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내공의 차이가 너무 컸다. 자네는 아직 이화전목의 경지에도 이르지 못했어. 장무열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나는 이미 삼화취정에 올라선 지 10년이 넘었지. 승산이 없다는 걸 자네도 알 텐데 왜 이리 집착하나. 나무백은 피를 닦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승산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정의입니다. 정의라. 장무열이 비웃었다. 그 정의가 자네를 지켜줄 것 같나. 자네가 죽고 나면 아무도 이 진실을 알지 못할 거야. 영원히. 무견검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다. 장가의 비전 검법 무견 13검의 첫 초식, 심연추락. 검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피할 곳은 없었다. 막을 수도 없었다. 나무백은 죽음을 각오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붉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복면 여인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수십 가닥의 붉은 실이 쏟아져 나와 장무열의 검기를 엮어냈다. 실들이 서로 교차하며 거대한 그물을 만들어냈고 검기가 그 안에 갇혀 흩어졌다. 장무열이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내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서라. 복면 여인이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다. 창백한 얼굴, 붉은 입술,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동자.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절세의 미인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장무열.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서리처럼 차가웠다. 부모님을 죽인 당신을, 제 가족을 몰살한 당신을, 제 이름을 빼앗은 당신을. 장무열이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그때 놓쳐준 게 실수였군. 내 어미의 애원에 넘어가 살려준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어머니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목숨만은 살려달라 빌었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아직 8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씨앗으로 쓰면 되겠군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설아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혈화조. 5 손가락 끝에서 붉은 기운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장무열에게 쇄도했다. 장무열은 무견검으로 막아냈지만 설아의 공격은 끝이 없었다. 혈화문의 비전 무공을 완벽하게 익힌 그녀는 20년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살아있는 무기였다. 장보가 가는 순식간에 전장이 됐다. 검기와 조공이 부딪히며 벽이 무너지고 기둥이 갈라졌다. 나무백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혈화지록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설아에게 외쳤다. 이 기록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함께 빠져나갑시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서 끝낼 겁니다. 종사관님, 당신은 살아서 진실을 알리세요. 하지만 제 동생들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하 서쪽 끝, 철문 너머에요. 부탁합니다. 설아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장무열도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그는 삼화취정의 경지에서 내공을 폭발시켰다. 내놈 따위가 감히. 무견 13검의 마지막 초식, 천지귀멸. 검 하나가 수백 개로 분열되며
사방에서 설아를 에워쌌다. 설아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제 목숨 하나로 당신을 지옥에 데려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혈화문의 금기 절약, 혈폭. 자신의 혈맥을 폭발시켜 상대와 동기어진하는 자살 초식이었다. 미친. 장무열이 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다. 폭발이 일어났다. 장보각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무백은 급히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몸을 날려 지붕을 타고 굴렀다. 뒤에서는 굉음과 함께 장보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나무백은 땅에 착지하며 뒤를 돌아봤다. 장보각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잔의 더미만 남아 있었다. 설아도 장무열도 그 속에 묻혔다. 나무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스승을 잃었다. 아니, 스승이라 믿었던 괴물을 잃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여인도 함께. 하지만 슬픔에 잠길 시간은 없었다. 설아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하, 감옥. 서쪽 끝. 나무백은 혈화지록을 꽉 쥐고 장가젓해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피로 물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다. 횃불조차 없었다. 오직 나무백의 내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약한 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악취가 진동했다. 썩은 고기와 배설물,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무백은 입을 틀어막으며 계속 내려갔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드디어 좁은 통로가 나타났고 그 끝에 낡은 철문이 서 있었다. 문 위에는 핏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다. 손톱으로 긁은 흔적도 보였다. 나무백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삐걱.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무백은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다. 좁은 감옥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중얼거림만 흘러나왔다.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10살쯤 되어 보였다. 이게 씨앗이란 말인가? 나무백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가는 이들을 단순히 가둔 게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이들의 피를 뽑아 혈화신공을 연구했고 살아있는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나무백은 급히 쇠사슬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청풍령으로 쇠사슬을 베어냈다. 괜찮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다. 너무 오래 갇혀 있었던 탓일까? 그들의 정신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한 소녀가 나무백을 올려다봤다. 언니는 어디 갔어요? 언니. 붉은 옷 입은 언니요. 우리를 구해주러 온다고 했는데. 나무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설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동생들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언니는 너희를 위해 싸우셨어.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 나무백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 올렸다. 그때 감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장가의 생존 무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종사관이 감옥을 열었다. 씨앗들을 데려가려 한다. 막아라. 나무백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겼다. 청풍령을 꽉 쥐었다. 비켜라.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너희의 장난감이 아니다. 하지만 무사들은 비키지 않았다. 선두에 선 자가 칼을 뽑았다. 종사관님, 죄송합니다만 이들은 장가의 재산입니다. 돌려주시죠. 재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무백의 이성이 끊어졌다. 재산이라고? 나무백의 눈에서 푸른 빛이 폭발했다. 청풍령이 펼쳐졌다. 청풍검무. 부채가 수십 개의 칼날처럼 변해 무사들을 덮쳤다. 비명이 터졌다.
나무백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이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공범들이었다. 수십 명의 무사가 순식간에 쓰러졌다. 나무백은 피로 범벅이 된 채 아이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 장가 저택에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장무열도, 장가의 직계 후손들도 모두 죽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거대한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몰락했다. 나무백은 아이들을 데리고 순천부로 향했다. 손에는 혈화지록이 꽉 쥐어져 있었다. 이 기록을 조정에 제출하면 장가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정 내부의 많은 관료들도 연루될 것이다. 거대한 파장이 일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하지만 순천부에 도착한 나무백을 기다리고 있던 건 냉담한 시선이었다. 순천부 지부장이 혈화지록을 받아들고는 차갑게 말했다. 수고했네, 나무백 종사관. 하지만 이 기록은 조정 기밀로 분류될 것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장가는 이미 멸문했어. 더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위의 뜻이야. 나무백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럼 이 아이들은, 장가가 저지른 죄악은,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거야. 그리고 장가 사건은 혈어문 잔당의 보복으로 기록될 것이고, 지부장이 나무백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도 알겠지만 진실이 항상 세상에 나오는 건 아니야. 때로는 묻히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을 때도 있어. 나무백은 무너져 내렸다. 결국 조정조차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권력의 추악함은 장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무백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순천부를 떠났다. 더 이상 관직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조정이 덮으려 하는 진실을, 세상이 외면하려는 진실을 밝혀내는 떠돌이 종사관이 되기로. 그가 떠나기 전 소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감옥에서 구해낸 아이 중 하나였다. 아저씨, 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나무백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다. 마치 아직 흘려지지 않은 피를 암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길을 걷는 나무백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장보각 폐허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무너진 돌더미가 살짝 움직였다. 누군가 살아있었다. 피 묻은 손이 돌더미 사이로 뻗어나왔다. 손톱은 모두 뜯겨나갔고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벗겨진 손가락이 공기를 움켜쥐었다. 장보각의 폐허.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기어나오는 사람의 모습은 차라리 귀신에 가까웠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왼쪽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증오로 불타는 눈빛. 장무열이었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설아의 혈폭을 정면으로 맞았지만 마지막 순간 무경검의 검기로 몸을 감싸 목숨만은 건졌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단전이 파괴됐다. 평생 쌓아온 내공이 모두 흩어졌다. 이제 그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다. 장무열은 피를 토하며 일어섰다. 주변을 둘러봤다. 한때 장가의 영광이었던 저택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가족도, 제자도, 권력도 모두 잃었다. 나무백. 그의 입에서 독이 묻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내가 살려준 놈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거지에서 건져 올려 키운 제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반드시 죽여주마. 장무열은 비틀거리며 폐허를 빠져나갔다. 그의 뒤에는 선열로 얼룩진 발자국이 끝없이 이어졌다. 사흘 후 나무백은 강호의 작은 주막에 앉아 있었다. 순천부를 떠난 후
그는 떠돌이 종사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관부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로 한 것이다. 주막 안은 시끌벅적했다. 상인들과 무리민들이 뒤섞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무백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주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들었나? 남궁세가에 또 괴한이 침입했다더군. 남궁세가 천하제일검가 말인가? 그렇다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근데 이상한 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는다더군. 나무백의 눈이 가늘어졌다. 남궁세가 장가와 함께 북경의 양대 세가로 불리던 가문이었다. 그럼 뭐가 목적이지? 그게 사람을 죽인다더군.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무슨 소리야? 시체의 목에 매화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는데. 마치 낙인처럼. 나무백의 손이 멈췄다. 매화꽃. 장가의 상징이자 혈화문의 상징이기도 했다. 혹시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나무백이 끼어들었다. 주막 주인이 고개를 돌렸다.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남궁세가의 호위 무사들이었다고는 하더군요. 나무백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뭔가 이상했다. 장가 사건 이후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화꽃 문양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설아는 죽었다. 장무열도 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무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궁세가로 가봐야 했다. 북경까지는 보름거리였다. 하지만 나무백은 경공을 펼쳐 사흘 만에 도착했다. 남궁세가의 저택 앞에 도착한 나무백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장가보다 더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빈틈없는 경비. 하지만 나무백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보였다. 담장 위에 가느다란 실 자국들이 있었다. 은사. 설아가 사용하던 바로 그 무기였다. 나무백은 담장을 타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운보를 펼쳐 그림자처럼 정원을 가로질렀다.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다. 나무백은 즉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다. 서쪽 별채.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피 냄새가 진동했다. 나무백이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광경에 숨이 멎었다. 방 한가운데 남자 하나가 묶여 있었다. 아니, 묶인 게 아니었다. 수십 가닥의 은사가 그의 몸을 관통의 벽에 꿰매어 놓은 것이었다. 마치 표본처럼. 남자는 아직 살아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공포에 질린 채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혀가 잘려 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매화꽃 낙인이 있었다. 늦었군요. 나무백이 돌아보자 붉은 옷의 여인이 창가에 서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기묘하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무백은 경악했다. 설아. 살아있었으나. 놀라셨나요? 저도 놀랐어요. 설아가 빙그레 웃었다. 혈폭을 쓰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남더군요. 혈화문의 체질이 이렇게 강할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차갑고 냉정했던 복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광기가 서린 웃음기를 띤 목소리였다. 왜 이러는 거요? 복수는 끝나지 않았소? 나무백이 물었다. 끝났죠.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무열은 죽었고 장가는 멸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제 분노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혈화지록을 읽어봤죠. 거기엔 장가만 있던가요? 설아가 묶인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20년 전 혈화문 멸문 사건에 참여했던 남궁세가의 무사예요. 당시 그는 제 아버지를 죽였죠. 나무백의 눈이 커졌다. 남궁세가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건가? 장가만이 아니에요. 설아가 천천히 다가왔다. 제갈새가, 모용새가,
심지어 조정의 대신들까지 모두가 혈화문의 재산과 비급을 노리고 멸문에 동참했어요. 그녀의 손에서 붉은 실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기로. 나무백은 청풍령을 꺼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오. 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설아가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죽인 자들이 모두 사라지는 걸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신형이 흐려졌다. 혈영신법, 혈화문의 비전 신법으로 자신의 피를 소모해 잔상을 만드는 무공이었다. 수십 개의 설아가 나무백을 둘러쌌다. 종사관님, 비켜주세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무백은 물러서지 않았다. 복수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소. 죄를 지은 자는 법으로 심판받아야 하오. 법, 설아가 비웃었다. 순천부도, 조정도 모두 진실을 덮으려 했잖아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법이에요. 나무백은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조정은 진실을 외면했고 권력자들은 서로를 보호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오. 나무백이 청풍령을 펼쳤다. 내가 맞겠소. 설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붉은 실들이 독사처럼 나무백에게 쇄도했다. 나무백은 청풍령으로 실들을 쳐냈다. 하지만 설아의 공격은 끝이 없었다. 수십 개의 잔상이 동시에 공격해왔다. 혈화조, 혈사장, 혈영각, 혈화문의 모든 무공이 쏟아져 나왔다. 나무백은 연운보로 피하며 반격했다. 청풍검무, 푸른 검기가 붉은 실들을 베어냈다. 하지만 실은 끊임없이 재생됐다. 설아는 자신의 피를 무기로 쓰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먼저 지친다. 나무백은 판단했다. 그는 부채를 접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석회의 가루였다. 나무백이 주머니를 던지자 흰 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설아의 잔상들이 동요했다. 진짜 설아가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나무백이 파고들었다. 청풍령이 설아의 손목을 노렸다. 하지만 설아는 웃으며 몸을 비틀었다. 종사관님, 저를 과소평가하시네요. 그녀의 다른 손이 나무백의 가슴을 향해 뻗어나왔다. 혈화조. 나무백은 급히 내공을 끌어올려 막아냈다. 하지만 그 순간 설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그녀는 묶여있던 남자에게 다가가 목을 베어버렸다. 안 돼. 나무백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설아는 피 묻은 손을 핥으며 웃었다. 한 명 더. 나무백의 주먹이 떨렸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오. 그저 살인마일 뿐이오. 살인마든 복수자든 상관없어요. 설아가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다음은 제갈세가예요. 종사관님도 맞고 싶으시면 오세요.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무백은 바닥에 쓰러진 시체를 내려다봤다. 목에 새겨진 매화꽃 낙인이 섬뜩했다. 이대로 놔둘 수 없어. 하지만 설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에 미쳐 있었고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다. 나무백은 시체를 수습하고 남궁세가의 가주를 찾아갔다.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천은 침착한 중년 남자였다. 종사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주님, 혈화문 생존자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남궁천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숨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죽음을 막으려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궁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0년 전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괴로웠다. 혈화문은 사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진 비급과 재산을 탐낸 우리가 사교로 몰아붙인 것뿐이었죠. 그걸 알면서도 가담했단 말입니까? 당시 나는 젊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남궁천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직접 사죄하겠습니다. 사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나무백이 차갑게 말했다. 복수자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가주님, 당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세가의 명단을 주십시오. 남궁천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꺼냈다. 거기에는 5대 세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가, 남궁세가, 제갈세가, 모용세가, 그리고 사마세가. 이들이 모두 혈화문 멸문에 가담했습니다. 나무백은 서찰을 받아들었다. 장가는 이미 멸문했다. 남궁세가는 지금 공격받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은 제갈세가. 나무백은 즉시 제갈세가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 제갈세가의 서재가 불타고 있었고 세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모두 목에 매화꽃 낙인이 새겨져 있었다. 나무백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한 발 늦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낯익은 발걸음 소리. 나무백이 돌아보자 놀랍게도 장무열이 서 있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장무열이. 오랜만이구나, 나무백. 장무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몸은 만신창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증오로 불타는 눈빛. 가주님, 살아계셨습니까? 내 덕분에 이 꼴이 됐지. 장무열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내공도 잃고 가문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 다 내 놈 때문이야. 나무백은 청풍령을 꺼냈다. 가주님, 당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십시오. 죄. 장무열이 웃었다. 나는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 그가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내공은 없었지만 수십 년간 익힌 검술은 여전했다. 오늘 여기서 내 목을 베고 내 원한을 풀겠다. 장무열이 달려들었다. 나무백은 피하지 않았다. 청풍령으로 단검을 쳐냈다. 가주님,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닥쳐라. 장무열의 공격이 거세졌다. 하지만 내공이 없는 검은 무거웠고 상처투성이인 몸은 빠르지 못했다. 나무백은 쉽게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 부채 끝으로 장무열의 가슴을 찔렀다. 장무열의 몸이 굳었다. 그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무백은 장무열을 내려다봤다. 한때 스승이었고 아버지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죄인일 뿐이었다. 가주님, 내세에는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장무열은 마지막으로 웃었다. 올바른 길. 그런 게 어디 있던가.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완전한 죽음이었다. 나무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 분노, 그리고 허무함.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아는 여전히 복수를 계속하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었다. 나무백은 장무열의 시체를 묻고 다시 길을 나섰다. 다음 목표는 모용세가. 그리고 그 뒤에는 사마세가. 과연 설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세가가 피로 물들 때까지 이 비극은 계속될 것인가? 밤하늘에 다시 붉은 달이 떠올랐다. 복수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용세가의 대연회장에서 비명이 터졌다. 하지만 비명을 지른 자는 이미 목소리를 잃고 있었다. 70명의 하객이 동시에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그들의 목에서는 검은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하지만 상처는 어디에도 없었다. 피부는 멀쩡했다. 옷에도 칼자국이 없었다. 그런데도 목 안쪽에서부터 무언가가 그들의 기도를 찢어발기고 있었다. 한 노인이 입을 크게 벌렸다. 그의 입속에서 가느다란 은빛 실 한 가닥이 혀를 뚫고 나왔다. 실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공중으로 올라갔고 천장의 대들보에 연결되어 있었다. 아니, 대들보가 아니었다. 천장 위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붉은 그림자. 설아였다.
그녀의 10손가락에서 뻗어나온 70개의 실이 연회장 모든 사람의 목구멍 속을 관통하고 있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듯. 20년 전 당신들은 제 가족 73명을 이렇게 죽였죠. 설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한 명 한 명 목을 매달아 죽이면서 서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했죠. 저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녀가 손가락을 움직이자 실들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70명의 목이 동시에 꺾이는 소리가 우르르 울렸다. 나무백이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바닥에는 79의 시체가 마치 재물처럼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모두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건 그들의 눈이었다. 모두 천장을 향해 있었다. 죽는 순간까지 살인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나무백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대들보의 작은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었다. 설아는 미리 천장에 구멍을 뚫어두고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하객의 입속에 실을 집어넣었던 것이다.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나무백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학살이었다.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무백이 달려가자 한 남자가 기둥에 묶여 있었다. 모용세가의 가주, 모용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사지의 힘줄이 모두 끊어져 있었고 얼굴 가죽이 벗겨져 있었다. 그런데도 아직 살아 있었다. 모용혁의 눈이 나무백을 향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나무백이 귀를 가까이 대자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하실. 혈화문에. 진짜 비밀이. 진짜 비밀. 우리가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야. 조정이 명령했어. 모용혁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혈화문은 황실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황제가.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완전히 죽은 것이다. 나무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황실. 지금까지 5대 세가의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황실이 있었다는 말인가? 나무백은 급히 모용세가의 지하실로 내려갔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황실의 문양인 용이 새겨져 있었다. 나무백은 청풍령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다. 방 안 가득 쌓인 황금과 보석.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벽에 걸린 초상화였다. 선왕제의 초상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있었다. 초상화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다. 혈화문주 화무연, 선왕제의 연인. 나무백의 눈이 커졌다. 혈화문주가 선왕제의 연인이었다니. 그렇다면 설아는 이제야 알겠어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설아가 문가에 서 있었다. 제 어머니는 선왕제님의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다. 황실의 상징인 용문양이 새겨진 옥패. 황자나 공주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였다. 저는 황실의 피를 이어받은 공주예요. 나무백은 말문이 막혔다. 설아가 황실의 후예라니. 하지만 선왕제께서 붕어하시고 새 황제가 즉위하자 모든 게 변했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 황제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혈육을 제거하려 했어요. 그래서 혈화문을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킨 거죠. 그럼 5대 세가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칼날에 불과했죠.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설아의 눈빛이 변했다. 저는 황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위선적인 황제의 목을 베겠어요. 안 돼. 나무백이 외쳤다. 황제를 죽이면 천하가 혼란에 빠진다. 수많은 백성이 죽을 것이오. 상관없어요. 설아가 차갑게 웃었다.
제 가족이 죽을 때 누가 상관했나요? 제가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 누가 구해줬나요? 그녀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이제 온 세상이 제 고통을 나눠 가질 차례예요. 나무백은 청풍령을 꺼냈다. 그럴 순 없소. 설아가 웃었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지하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에서 수백 개의 은사가 쏟아져 나왔다. 설아는 이곳을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종사관님, 당신은 너무 예측 가능해요. 실들이 나무백을 향해 쇄도했다. 나무백은 연운보를 펼쳐 피했지만 실은 끝없이 쏟아졌다. 사방이 은빛 거미줄로 뒤덮였다. 이대로는 못 버틴다. 나무백은 청풍령의 내공을 집중했다. 부채가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가 부채를 크게 휘두르자 거대한 바람의 칼날이 폭풍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은사들이 일제히 끊어졌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무백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79의 시체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피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3일 후 황궁에서 만나요. 나무백은 주먹을 쥐었다. 3일. 설아를 막을 시간이 3일밖에 없었다. 하지만 황궁은 천하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이었다.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 그의 눈빛은 깊고 예리했다. 종사관 나무백이요? 당신은? 나는 황실 금위위 총관 위무천이요. 금위위. 황제를 직접 호위하는 최정의 무사 집단. 금위위가 왜 여기에? 우리도 설아를 쫓고 있소. 그녀는 황실의 반역을 꾀하는 역적이요. 위무천이 나무백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강하오. 그래서 제안이 있소. 우리와 함께 설아를 잡는 것이오. 성공하면 황제 폐하께서 큰 상을 내리실 것이오. 나무백은 잠시 고민했다. 금위위와 손을 잡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설아를 막을 수 없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해보시오. 설아를 죽이지 마시오. 반드시 생포해야 하오. 위무천이 눈살을 찌푸렸다. 역적을 살려둘 순 없소. 그녀는 피해자이기도 하오. 진짜 심판은 그 후에 해야 하오. 위무천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너무 위험하면 죽일 수도 있소. 그건 내가 맡겠소. 이렇게 해서 나무백과 금위위의 기묘한 동맹이 시작됐다. 3일 후 황궁. 한밤중 황제의 침전 주변은 수백 명의 금위위가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올까? 한 금위위가 중얼거렸다. 이 정도 경비면 귀신이라도 못 들어온다. 그때였다. 침전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폐하. 금위위들이 일제히 침전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황제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에는 가느다란 은사가 감겨 있었고 목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위무천이 소리쳤다.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나무백이 재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침전 안에 숨을 곳은 없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고 침입 흔적도 없었다. 밀실살인. 그 순간 나무백의 눈이 천장으로 향했다. 천장의 용 그림. 아주 미세하게 용의 눈이 움직였다. 거기다. 나무백이 청풍령을 던졌다. 부채가 회전하며 천장을 뚫었다. 비명 소리와 함께 붉은 그림자가 떨어졌다. 설아였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늦었어요. 그녀가 손을 당기자 황제의 목을 감은 실이 팽팽해졌다. 안 돼. 나무백이 경공을 펼쳐 날아갔다. 청풍령으로 실을 배려했지만
실은 황제의 목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다. 자칫하면 황제의 목까지 베일 판이었다. 설아가 비웃었다. 선택하세요, 종사관님. 황제를 살리고 저를 놓칠 건가요? 아니면 저를 잡고 황제를 죽일 건가요? 나무백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순간 그는 결단을 내렸다. 청풍령을 황제가 아닌 설아의 손목을 향해 던졌다. 동시에 몸을 날려 황제의 목을 감싼 실을 직접 손으로 잡았다. 날카로운 실이 나무백의 손바닥을 베어냈다. 피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내공을 끌어올려 실을 끊어냈다. 황제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동시에 나무백의 청풍령이 설아의 손목을 쳤다. 설아가 비틀거렸다. 금이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설아를 에워쌌다. 하지만 설아는 웃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녀가 입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독약이 든 병이었다. 안 돼. 검은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설아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나무백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설아, 설아. 하지만 설아는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옥패가 떨어졌다. 황실의 상징. 나무백은 그 옥패를 주워들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혈화문은 황실의 비밀을 지키던 문파였고 설아는 황실에 숨겨진 공주였다. 그리고 현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묻어버렸다. 나무백은 황제를 향해 돌아섰다. 황제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다. 폐하, 나무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이 모든 진실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차갑고 냉혹한 미소였다. 진실, 종사관, 진실이 뭔지 아는가? 황제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진실이란 권력을 가진 자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모두 내가 원하면 거짓이 될 수 있지. 나무백의 주먹이 떨렸다. 그럼 혈화무는, 설아는 모두 폐하의 거짓 때문에 죽은 겁니까? 황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황제로서 나는 제국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내 의무다. 개인의 희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게 황제의 도리입니까? 나무백이 소리쳤다. 하지만 금이위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나무백을 에워쌌다. 위무천이 차갑게 말했다. 종사관, 폐하께 무례하지 마시오. 나무백은 사방을 둘러봤다. 수십 명의 금이위가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황제가 웃었다. 종사관 나무백, 너는 충성스럽고 유능하다. 내 밑에서 일하지 않겠는가? 높은 벼슬을 주겠다. 나무백은 고개를 들어 황제를 똑바로 바라봤다. 폐하, 저는 정의를 위해 일합니다. 권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의라. 황제가 비웃었다.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이 세상은 힘이 정의다. 아닙니다. 나무백이 단호하게 말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폐하께서 저지른 죄악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위무천. 예, 폐하. 저 자를 죽여라. 그리고 오늘 일은 모두 입을 다물게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위무천이 검을 들어 올렸다. 나무백은 청풍령을 꽉 쥐었다. 죽을 각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침전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무슨 일이냐? 황제가 소리쳤다. 한 금위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폐하, 반군이 황궁을 습격했습니다. 뭐라고? 사마세가의 군대가 황궁을 포위했습니다. 설아가 죽기 전에 사마세가의 폐하의 비밀을 알렸다고 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마세가. 5대 세가 중 군사력이 가장 강한 가문이었다. 설아는 죽기 전 마지막 복수를 준비해뒀던 것이다.
나무백은 이 혼란을 틈타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뒤에서 금이이들이 쫓아왔지만 그는 연운보를 펼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황궁을 빠져나온 나무백은 멀리서 불타는 황궁을 바라봤다. 설아의 복수는 그녀가 죽어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 나무백은 품속의 옥패를 꺼냈다. 설아의 옥패.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증거. 설아, 당신의 복수는 성공했소. 하지만 나무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소.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황궁 뒤편에서 전쟁의 함성이 들렸다. 천하는 이제 혼란에 빠질 것이었다. 그리고 나무백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권력의 눈먼 자들의 탐욕이었다는 것을. 밤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빛조차 희미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둠을 예고하는 것처럼.